이번 시간은 나르시시스트, 그들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어린 시절의 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됐다는 정신역동적 관점,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의 환경적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환경적 요인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분화되지 않은 상태로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말해 아이는 나하고 부모는 함께라고 인식을 합니다. 배고프다고 울면 우유를 제공해주고, 배변을 했을 때 울게 되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즉각적인 해결을 제공해주는 존재가 바로 부모이죠. 그래서 아이에게 부모라는 존재는 그저 자신하고 동일시되는 하나의 연장선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발달 과정에서 부모와의 분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자신을 독립된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이 순간 아이들은 좌절감을 느끼게 되죠.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신적인 존재였던 부모, 이 부모하고 나 자신을 동일시해서 나 또한 그런 전지전능한 존재처럼 느끼는 단계에서 부모하고 나하고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 부모하고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은 아이에게 큰 심리적인 공포하고 혼란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정상적인 발달 단계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대상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부모하고 자녀와의 분화, 분리가 되지 않는 경우, 그 상태로 고착이 되어버리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부모와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아이는 자신을 독립적인 대상으로 건강하게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건강하다는 거는 나를 상대방과 분리되어 있는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을 적당히 갖춘 상태를 말할 수 있는데요. 너무너무 훌륭하게 갖춘 상태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적당히 갖춘 상태를 말할 수 있는데, 이런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좌절 경험을 전혀 겪지 않도록 지나치게 아이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방치를 하거나 지나치게 독재적인 폭력적인 양육을 했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나치게 허용적인 양육 태도. 지나치게 허용적인 양육을 받은 경우에 굉장히 과대한 자기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모든 요구를 너무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어떤 만족에 대한 지연 경험 없이 좌절 경험을 철저하게 차단을 하게 될 때 아이의 자기애성 성격은 점점 강화가 되고, 이렇게 형성된 과대한 자기상은 보통 학령기 시절 사회적 관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이후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자기애성 성격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중요한 포인트는 좌절 경험을 겪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애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아이 양육에 있어서 좌절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과 나는 다른 존재라는 거를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내 뜻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은 어떤 감정일까 공감을 하게 되는 그런 시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이 하고 싶은 대로 되고 즉각적으로 수용되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냥 상대방과 나를 동일시해버리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령기 시절, 바로 이제 초등학교 시절부터 어떤 폭력적인 행동이나 조금 지나친 행동으로 상담실에 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가 관심을 갖고 정말 이런 잘못들을 좀 고치려는 시도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아이로 자라나다가 그 모습들이 성인이 돼서까지 행동으로 굳어지게 되면 이제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지나치게 거절하는 양육 태도, 정서적인 방치, 그리고 폭력적인, 독재적인 양육 방식을 경험한 아이들은 혼나는 것을 너무 자주 경험한 만큼이나 자신을 향한 미움, 무기력, 열등감을 느끼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화시켜서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부모가 계속 했던 말, 어떤 비판적인 말들이 아이들에게 그 목소리들이 내면화되어서, 아, 너는 이렇게밖에 못해?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어떤 목소리들이 자기 마음속에서 작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일정 수준 발달이 이루어지고 나서부터 특히 학령기가 들어온 아이들의 경우에는 스스로 내면화된 목소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위축되기도 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내면화된 목소리들은 결국 어떤 상황적인 해석에 수치심을 자꾸 느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상대의 어떤 작은 표현, 그리고 상황적인 작은 단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수치스러운 감정을 자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감정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가 발동하게 되는데, 그런 방어기제로 굉장히 과대한 자기상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나는 대단한 존재니까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자칫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건강한 수준의 자기상을 갖는 것과 건강하지 못한 과대한 자기애를 갖는 것은 엄연히 다른 부분을 볼 수 있어요. 누구나 자기애가 있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기애는 건강한 걸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비정상적으로 과대한 자기상을 키워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굉장히 대단한 존재로 믿고자 하는 이런 심리적인 메커니즘은 사실 매우 약한 낮아진 자존감을 기반으로 합니다. 믿기 싫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스스로가 굉장히 자존감이 낮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의 초라한 자신을 되려 크게 만들어서 자신을 위로하고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을 받지 않고자 하는 어떤 과도한 우월감을 드러내면서 낮은 자존감을 감추게 되는 거죠. 즉 나르시시스트의 과도한 우월감, 오만한 행동, 무례한 태도 이런 것들은 결국 낮은 자존감을 기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비판적인 양육 방식, 그리고 독재적인 그런 양육 방식, 너무 강한 규칙 같은 것들, 그 가정만의 너무 강한 규칙들, 너무 당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강하게 훈육을 하고 또 체벌을 하고 아이는 상처받는 경험을 계속 한다거나 또는 아이에게 정서적 지원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힘이 되지 않는 그런 양육 태도, 이런 것들은 아이를 수치심 많은 아이로 만들게 되고 이것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우월감, 오만한 행동 이런 것들을 키워가는 그런 방법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국 사회에 나르시시스트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